오늘은 부사관 합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미 파트너 원장입니다. 칠판에 보시면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데 인스트럭터가 아니고 아미 파트너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군 부사관 시험은 주입식 교육, 강의식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입니다. 먼저 부사관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군대, 여기 우리 학생들 와 있는데 군대 2년 가는데 플러스 2년 얼마 해서 부사관 이제 하면 뭐 급여도 나오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데 단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럼 부사관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우리가 흔히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사관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도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사관 시험은 따로, 군 부사관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군 부사관 시험은 핵심이 그래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군에 특화된 전문 기술, 이런 핵심 자격, 그러니까 기술 자격이 보유되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핵심입니다. 또한 체력과 면접이 점수로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비슷한 형태로 준비를 하게 되면 합격이 어렵고 또 설사 합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2달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필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면접이나 체력 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무리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준비할 때도 일반적인 고시학원, 공무원 고시학원처럼 준비하거나 그 틈바구니 껴가지고 그 패턴에 대해서 어떤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합격하는데 도움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 학원들 틈바구니에 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교육 패턴을 군 간부 시험에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군 간부 시험, 특히 부사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그러면 이거를 군 간부 시험은 그런데 부사관 시험은 그런데 나는 그럼 이걸 지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사관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원장 선생님이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위권 성적, 뭐 공부를 잘하고 정말 리더십이 학생회장 꼭 다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지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무난하게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나 그냥 필기시험 대충 보면 되느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강사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이런 거보다는 여기 나온 파트너 형태의 도움, 이러한 어떤 그런 운영,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20대 혹은 뭐 20대 초반인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고시하고 다른 점은 공무원 시험은 막말로 2번, 3번 떨어져도 계속 응시할 수가 있지만 군대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못 갔을 경우에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태권도 단증 따듯이 요거 하면 요거, 요거 하면 요거 이런 식으로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단계를 무수하게 구분해 놓고 그것을 뭐 해야만 이것을 합격하는 그 이후에 뭔가를 준비하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진행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 그러한 난이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합격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필기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면접 체력 등 가산점 요소나 감점 요소에 대한 재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데 경쟁이 있다 보니 학원이 혹은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너무 깊이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학생 고등학교 인문계 나왔습니까? 아니면 마이스터고 뭐 이런 쪽 나왔습니까? 인문계 나왔습니까? 자, 인문계 나온 학생 그리고 저 친구는 아마 공고 나왔죠? 예. 기본적으로 공고를 졸업한 학생과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은 성실하게 공부했다 치고 전공하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5점 정도의 점수 차이는 납니다. 이건 기본 점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공고 나온 사람만 무조건 갈 수 있고 인문계 나온 사람은 갈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2달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인문계 나온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재반 가산점이라든가 벌점에 대한 요인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체력 준비라든가 기타 딸 수 있는 간단한 자격증이라든가 가산점 요소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개인마다 공고 나온 학생, 인문계 나온 학생, 개인마다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나왔다고 해서 나는 못 간다. 아닙니다. 공고 나왔다고 나는 합격한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문대학교에 부사관학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어떤 구체적인 학교를 제가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공군 같은 경우에 40명이 지원을 했는데 3명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부사관학과 그 애들 다 뽑고 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지원자들 일반 전형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40명 지원해도 3명 붙는다. 그죠?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과정, 뭐 전문대학을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산업기사 자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군 복무를 이미 끝냈는데 다시 또 재입대하는 이런 경우는 좀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놓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되는 길은 공부만 잘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학원에서는 공부만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수 배점도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겁니다. 선발 과정 자체에서 면접과 체력이 점수가 제법 된다는 거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떠드는 저는 학원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입시 학원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학원을 하게 됐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군대 문제를 저한테 상의하러 와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제가 이 군 간부 시험 전문 학원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학원 원장 7년 차인데 민간인을 가르치는 것과 또 군인 출신 바로 전역한 사람들이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합격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업 형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시험 자체가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수능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선 한번 들어보면 제 이야기가 아마 맞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을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과목, 일반적인 과목보다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과목이 부사관 시험에서는 영어하고 국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과목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하면은 어느 세월에 그것을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거는 쉬운 시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강사가 교육하고 문제 풀어주고 틀린 거 확인해주고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특히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최상위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 있습니까? 글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영어 수업을 안 들어서 10년 넘게 수업을 안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사를 수업을 안 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나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끝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수업하는 현장에서 영어든 영어는 좀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지만 특히 국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의 학습량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냥 강사는 떠들고 나는 듣고 시험 보고 이러한 학교 다닐 때 수없이 했던 동일한 패턴으로는 주어진 1년 안에 이 모든 과정, 6개월 안에 모든 과정,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소화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하게 요즘 말로 원스톱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선생님 정말 동영상 강의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수업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동영상 강의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상위권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공부에 대한 요령이나 패턴 그리고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씩 다르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저희 학원에서 여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보이는데 5년 돌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도 돌려봤고 하여튼 이런 5년 정도 돌려본 결과는 성적 향상, 즉 실전에 가서는 이게 써먹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냥 소개교육이나 예습 이러한 것들로는 동영상 강의가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나 실제로 성적 향상, 시험 학교에서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직접 돌려본 제가 경험한 겁니다. 동영상 강의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영상 나와서 하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했다. 나는 이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몇 시간을 공부했고 열심히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나도 속고 그리고 나를 지켜본 주변 사람도 속는 겁니다. 동영상 강의는 예습이고 안내자 역할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웃긴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막상 해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마구잡이로 막 유튜브 뭐 이런 데다 막 띄워가지고 학원들이 이걸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뭐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온 사람 중에 미성년자 있습니까? 없죠. 미성년자 아닌 사람들이 그러한 옛날 방식의 올드한 상술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예습을 하고 그 예습을 통해서 학교에나 어떤 수업 시간에 토론식 수업을 하는 형태, 이걸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금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 큰 기업체에서 그렇게 뿌려대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오프라인 수업을 동영상 수업으로 다 교체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거든. 현장에서. 뭐 엄청난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플립 러닝 형태, 예습 교재 형태로 활용할 겁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우리 아미 파트너 학원도 장차 이러한 예습 교재 형태의 동영상은 지금 앱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장착해서 우리 학원생들이 내부용으로 어디 갔다 막 뿌려가지고 뭐 장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원생들이 오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금씩 보고 와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로, 그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요?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기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어떤 학원에서는 뭐 3개월, 2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1차 합격은 여러분들 여기 잠깐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배수를 뽑습니다. 육해 공군이 거의 대부분, 그죠? 2배수 가까이 20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했다고, 필기를 합격했다고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그것이 진정한 합격이냐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2배수 안에 끼었지만 그게 진짜 합격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1차 합격한 인원들 중에 면접 체력 가서, 혹은 뭐 해공군은 이제 체력이 합불제이긴 하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점수화로 계량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필기 평가에 대한 부분, 내가 정말 앞에 100% 이내에 탁 들어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를 2-3달 안에 합격했다는 그 기준이 나는 어떤 게,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학원이 옛날에 나도 그런 뭐 플랜카드도 붙여보곤 했는데, 학원 앞에다가.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에 걸면 이걸이에요. 뭐, 무슨 이민우 학생, 뭐 전교 몇 등, 뭐 30등 향상, 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정답입니다. 필기는 최대한 잘 보는 것이 목표다. 1차를 합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잘 봐야 한다. 그게 2달이 걸렸던 3달이 걸렸던. 왜냐하면 육군 같은 경우에 남군 3번밖에 안 뽑는데 그게 기간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준비 기간이 중복되거나 그 다음 기수까지 기수가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합격한 줄 알고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 기수 또 떨어질 수도 있어. 막말로. 그러니까 내가 1차에 합격을 하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체력과 면접을 동시에 준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과 면접이 점수에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1차 붙고 나서 200% 안에 중에 내가 몇 프로 안에 껴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내가 체력과 면접을 준비해. 면접 같은 경우에 예상 문제집 몇 개 주고 옛날 군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몇 개 뭐 해봐. 이게 차라리 연기학원을 다녀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에 가서 면접 준비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군대 면접은 자세와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떠드는 우리 사복 입고 나왔었던 원장 선생님은 군인이셨나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좀 젊지 않나요? 네, 젊습니다. 저는 소령 2년 차에 전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면접하고 체력 어떻게 준비합니까? 많이 뛰고 기본적으로 리더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익혀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리더십이라 그러면 뭐 팔로우미 날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소통하고 부사관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은 소통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리더십에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병력 간의 갈등, 어떤 조직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장교와 병사의 사이에서 내가 그런 소통의 어떤 채널, 통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부사관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 학원이 되겠죠. 뭐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체력과 면접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학생 체력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죠. 근데 군대는 가고 싶죠. 부사관 하고 싶죠. 그런데 1.5km 기준 시간보다 훨씬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필기시험 준비하고 나서 체력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과연 나중에 체력이나 면접 가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하면 할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내가 순서를 이거 잘 지키고 가는 건가? 근데 일반적인 학원에서 지금 준비한 게 1차, 2차 한다고요. 1차도 떨어지면 1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접과 체력 준비를 필기하고 할 때 비중은 좀 달리 하더라도 병행해서 일정 부분 수행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인문계에 나왔다고 그랬죠? 일반 인문계 출신들 같은 경우에 가산점 요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조금 하면 좋고요. 근데 영어가 뭐 엄청난 게 아니라 토익 기준으로 해서 한 250점 정도. 그 다음에 무슨 한글, 한문, 그 다음에 뭐 태권도 같은 경우도 하면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끝나고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 그런 시간은 다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그 몇 점 차이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같이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24살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저 늙은 사람 하나 있긴 한데 나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20살, 21살 때 여기 제가 지금 학원 운영하는 노량진 쪽에 바로 옆에 있는 그 D학원 진짜 큰 학원. 옛날에는 그 학원이 제일 컸습니다. 종로에 있는 J학원하고 노량진의 D학원이 제일 컸는데 거기를 다녔습니다. 전 학교를 외대 나왔는데 고3 때 재수를 선택해서 거길 갔는데 좋다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당구를 300점 놓습니다. 그때 다 쳤습니다. 당구를 얼마나 치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나름 제가 의지를 가지고 대학 그때 학력고사를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 그래서 중간에 저는 그 학원을 그만두고 여름 8월인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학원에서 학력고사를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거기 계속 다니면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살, 21살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보고 놀지 말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또 마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 환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듭시다. 우리 학원 주변에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은 아시죠? 장난 아니죠? 근데 거기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생각과 각오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도 높지만 그런 시험을 떠나서 준비하는 어떤 결기라고 그럴까? 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술 한잔 먹고 뭘 하더라도 금방 추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 20살, 21살 이 청춘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해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군 시험 준비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하나, 학원 강사들도 일부지만 군 간부 시험 준비하는, 부사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그리고 공시생들도 무시해. 야, 군대도 시험 봐서 가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 나 한마디 합시다. 옛날에 9급 공무원 시험 대학 나온 사람 중에 보는 사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우수한 대학 출신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경쟁이 있으면 시험이 있는 거고, 경쟁이 있으면 시험을 보기 위한 학원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공무원 시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간부 시험, 부사관 시험은 분명히 다른데 왜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무시받고 그것도 공무원 학원 안에 막 낀가 갖고 말이지. 응? 그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그냥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막 이제 또 열악하다 보니까 조선족 상권 그들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 상권 사이에 있는 막 학원들 그 여학생들 그 사이에서 수업 받고 나오고 저녁에 조금 난 내 딸이나 내 조카면은 절대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50m 근방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합니다. 그죠? 술도 못 팔게 하고, 그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를 벗어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여기.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그러한 환경을 보고 들어가야지, 무작정 그냥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한다고 그게 절대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하고 면접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학원은 여기 다니고 헬스장 저쪽 끊고 독서실 여기 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시간이 나겠습니까? 또 눈치 보이고 우리 또 부사관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부자인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기 집 너무 부자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알바해서 학원비 내는 입장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원비 비싸게 내고, 또 체력 중요하다고 지금 떠드니까 체력 헬스장 끊고, 또 뭐 자격증도 좀 따야 되고 그러니까 독서실 끊고, 돈도 안 되고, 움직이는 동선도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한다고 뭘 할 수가 없어. 알바 갔다 오고 뭐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여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최고의 득점으로 이것을 합격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이것을 한번 목표로 해서 해야겠다 하면 그 기간 내에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무원 고시 공부하듯이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합격할 수준으로 물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제반 여건들을 잘 조성하고 내가 딴 길로 빠지지 않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다음에는 제가 한번 장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